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동일할 텐데요. 하나를 뭔가를 고를 때 하나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으실까요? 여러 개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으실까요? 똑같다면 상관없으나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더 좋은 걸 고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나는 원하는 어떤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서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귀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귀한 보석이 각 캐럿마다, 각 등급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안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된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1.02캐럿 2칼라 SI1 트리플 엑설런트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등급의 똑같은 다이아몬드 4장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하고 고르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 뭘 골라야 좋을까요? 빠밤. 이 다이아몬드 많이들 찾는 등급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등급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즉 파퓰러한, 페이머스한 그냥 인기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인데요. 한번 각각의 특징도 설명드리면서 오랜만에 SI1 등급의 내포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찝어보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의 개인적인 선택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가 볼까요? 뭐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우선 아닙니다. 저의 선호도입니다. 제가 정석이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다른 퀄리티의 같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타진하는 거고요. 그걸 봐주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이라고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거만 믿고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른 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조금 나을 순 있으나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선택이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죠? 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십시다. 보시죠. 반발을 첫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칼라는 정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F랑 E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같은 E에서 칼라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칼라가 E 칼라인데 완전 무색인 D 칼라 바로 아래 등급이에요. 23개로 쪼개져 있는 등급 중에 2등입니다. 완전 무색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등급이 같은 종류의 4개의 스톤인데 칼라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시면 절대 나지 않습니다 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정석이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클래러티만 먼저 볼게요. SI1 등급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해하는 내포물 상태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이 주 내포물이고 니들이 있거든요. 크리스탈 자체가 형태가 그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동그란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많지 않습니다. 심도가 깊게 있고 이것이 물방울 형태처럼 약간 투명하다면 그렇다면 매우 좋은 내포물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별로 없겠죠. 빛을 흐리게 만들 리도 없습니다. 그 9시 방에 있는 니들도 투명한 바늘 굵기의 길이의 내포물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시키거나 뿌려지거나 혹은 비춰지거나 흡수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내포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패더보다는 니들이 조금 더 선택하심에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다음 다이아몬드를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매우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패더가 주 내포물이고 작은 크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크라우드는 제가 모니터에 띄워놨는데 확대해도 저 끝에 있군요. 6시 방향 조금 밑에 살짝 사이드에 아주 미비하게 있습니다.
저 정도는 나중에 혹시 뭐 발로 물린다든지 했을 때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저 위치는 매우 얇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라우드가 있어봤자 무척 존재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빛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도 없고 눈에 띄일 가능성도 전무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한 11시 방향의 패더가 2개가 큰 게 있는데, 이 패더가 괜찮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괜찮은 편인데, 패더라는 게 가늘게 길게 선으로 쪼개진 내포물인데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시점에 생긴 겁니다. 생성과 거의 동시에 생긴 거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게 패더가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거와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잘 보시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봐도 똑같은 면적인데, 만약에 패더가 선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의 면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좀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빛을 막게 되겠죠. 그 공간을 지나갈 때. 이렇게 돼 있는 실선은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실선은 이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 빛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약간 뿌옇게 될 수 있는 존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있는 패더는 실선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약간의 잔털 같은 것이 이 선을 따라 살짝 있어서 깃털처럼 돼 있다. 확대를 보니까 깃털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패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루페로 봤을 때에도 내포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도 꽤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다이아몬드보다 내포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많죠. 퍼져 있는 것도 여러 방면으로 퍼져 있어서 크리스탈도 있고 크라우드도 있고 패더도 있고 내추럴면도 인텐디드 내추럴에 그냥 내추럴도 있고, 그러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도 많군요. 안 좋다? 뭐 안 좋다고 표현하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내포물이 크리스탈인데 그 크리스탈들이 많이 쪼개져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가 작은 편입니다. 크지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적은 것보다 많기 때문에 약간은 존재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다행히 크라우드가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크라우드들도 1시 방향에 있는 거랑 5시 방향에 매우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빛이 뿌옇게 될 가능성은 또 없어서 휘광성이 없는 뿌연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있을 편입니다. 내추럴면과 인텐디드 내추럴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사실 없는 내포물입니다. 원래 원성면의 면을 내버려 둔 건데, 그냥 내추럴은 면에 가깝게 있고 인텐디드 내추럴은 살짝 안으로 들어간 내추럴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흠이라기보다는 약간 외부적인 하자, 외부적인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SI1의 표준 정도 내포물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센터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SI1이 되게 된 내포물의 종류는 크리스탈과 패더, 크라우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SI1이라는 내포물 등급을 매겨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이아몬드를 한번 볼까요? 센터에 크리스탈과 크라우드와 패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가운데 조금 모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투명한 내포물들 위주인 거죠. 크리스탈도 투명하고요, 크라우드도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탈과 조금 섞여 있는데 같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체감이 있는 다이아몬드의 위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위치를 찍어서 표시한 거기 때문에 한 점에 완전히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긴 합니다만 크리스탈과 크라우드가 위아래로 약간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센터에 좀 모여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루페로 봤을 때는 깨끗하게 다 색상이 없는 내포물들 위주이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설명드렸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양이 적어 보이죠? 저는 이렇게 센터에 모여 있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자, 4개를 내포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은 했지만 그래 뭐가 좋다는 건데 라고 이제
여쭤보시게 되면 내포물만 보고서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는 저는 패더 위주의 내포물 실선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더 진전을 해서 깨질 가능성은 전무하고요.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패더가 진전하려면 초음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진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내포물이면서 존재감 별로 없고 색상도 없고 빛을 가리지 않으니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니들이 주 내포물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선들도 니들이거든요. 존재감 별로 없는 데다가 프로포션이 59.5%로 뎁스가 조금 짧은 편이어서 1.02캐럿임에도 불구하고 6.5mm가 넘는 사이즈의 지름을 갖고 있어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다이아몬드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또 뭐가 궁금할까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4개가 다 캐럿이랑 등급이 같으니까 라파포트 상에서 가격이 다 4개 다 똑같아요. 지금 이 4개의 가격은 같을까요? 라는 걸 한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군요. 같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등급의 다이아몬드에 동일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율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걸 빨리 선택하시는 게 좋은 다이아몬드를 좋은 가격에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 가지고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